2014년 중국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19살 남학생이 있습니다. 지금 약간 모자이크가 되어 있긴 하지만 느낌이 좀 못생기진 않은 것 같죠? 잘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이 남학생은요, 자기 학교 내에서 소위 얼짱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딜 가나 여학생들의 시선이 나한테 꽂혀. 그게 나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 그 남자의 이름은 시아. 시아는 이런 인기에 자만했습니다. 난 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눈에 띌 정도로 내가 잘생겼으니까. 외모에 대한, 자기에 대한 자신감 하늘에 찔렀죠. 내가 찔러 안 넘어오는 여자 없다. 내가 세상 여자들 안 꼬시는 거지 못 꼬시는 게 아니거든. 실제로 이 대학교 안에서는요, 여학생들 사이에서 이 시아의 팬클럽까지 있었다고 해요. 시아를 좋아하는 집단 무리. 이 시아는 항상 지갑에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 없었어요. 왜? 여자들이 다 알아서 사주니까. 흔히 작업을 치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세상 사람 좋은,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 지으면서 안녕 영희야, 오늘 나랑 같이 점심 먹을래? 내가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서 같이 점심 먹자. 돈 한 푼도 없으면서 데이트 신청하는 것처럼 꼬십니다. 그럼 100이면 100, 여자들이 좋아가지고 네네 같이 먹어요. 좋아요. 오히려 자기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얘기해준 시아에게 도리어 고맙다고 할 정도였다 하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식당으로 가요. 밥을 먹습니다. 솔직히 지금 자기가 얻어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김밥 천국을 가도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건데, 이 시아의 이런 생각 틀은요, 일반 사람과 달랐습니다. 뭐야, 내가 지금 시간 내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닌 지랑 밥 먹어주는데 꼴랑 김밥 천국을 데리고 와? 앞에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넌 이제 아웃이야. 네 수준이 딱 김밥 천국이네. 아주 최악이죠. 최악. 시아는요, 인기에 완전 젖어가지고 자기가 되게 큰 사람처럼, 갑인 것처럼 여자들에게 늘 행세하면서 밥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바쁘니게요. 눈은 또 얼마나 높은지. 와, 저거 옷 되게 이쁘다. 나 저거 사줄 수 있어? 완전 꽃뱀 제비짓을 하는 거예요. 딱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 돈이 필요 없지. 시아의 삶은요, 그가 학생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해서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지갑에 늘 돈도 안 가지고 다니는 남자가 그렇게 좋은 옷에, 그렇게 좋은 술에, 그렇게 비싼 음식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 덕에? 자길 좋아해주는 여자들 덕에. 오히려 이때 시아는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스워 보였습니다. 아이고 바보 같은 것들,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는데 어쩌겠니, 니들이 못생겨서 그런걸.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아는 온리 자기를 돋보이게 만드는데 모든 시간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외모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시아의 이런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시아가 여느 때처럼 좀 비싼 술집 바에 혼자 딱 가서 분위기를 딱 잡으면서 어디 사냥감 없나 쓱 물색을 하는데 이 시아의 레이더에 한 여자가 딱 걸린 거예요. 당시 그 바에 노래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혼자 와서 그 가수가 노래 너무 잘한다면서 팁을 주네. 생긴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돈도 좀 있는 것 같고, 아, 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시아 막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꼬시냐. 그 가수의 무대가 딱 끝나자마자 자기가 그 무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곤 그 팁준 여자를 딱 쳐다보면서 그녀에게 노래를 하나 바치고 싶다고 노래를 싹 불러요. 이게 되게 유치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어떤 남자가 무대에 올라와서 자기만을 딱 바라보면서 이러니까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시아는 노래가 딱 끝나자마자 그 여자 앞에 딱 와가지고 혼자 오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술 한잔 같이 하실래요? 얼굴도 잘생긴 남자애가 도발적으로 딱 이러니까 이 여자는요, 그럴까요? 그렇게 술자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또 작업이 나와요. 빠잖아요. 이미 가까이 앉아 있어. 이미 가까이 앉아 있는데 그냥 말해도 다 들리는데 이 시아 일부러 스킨십 하려고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자기 옆에 있는 그 여자한테 막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좀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막 그런 바에서 좀 잘생긴 남자애가 자기만을 쳐다보면서 막 노래 부르고 옆에 앉아가지고 막 귓속말 막 하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좀 하게 되거든요. 이때 이 시아는요, 사실 당신을 정면에서 보고 싶어서 무대에 올라갔던 거였어요. 내 노래보다 당신이 더 매력적이에요. 막 말도 안 되는 작업 멘트 해가면서 그렇게 꼬시기 성공. 며칠 뒤에 이 시아는 그 여성과 최고급 호텔에 최고급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은 누구인 걸까? 이 여성은요, 세키 에틴이라는 여성인데 지금 시아는 2014년 19살이에요. 19살 때 세키 에틴을 만난 거예요. 이때 세키 에틴은 40대 사업가였습니다. 딱 느낌이 오죠? 이 시아는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돈 많고 홀로 늙어가는 암캐보다 더 꼬시기 쉬운 건 없다고. 이 시아는요, 부유한 이 여자 잘만 잡으면 내 인생 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사건이 터집니다. 세키 에틴을 만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2015년 20살 시아의 삶은요, 그냥 진짜 무난하게 화려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유일하게 시아를 건드리는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자꾸 신경 쓰이게 하는. 그는 여자가 아닌 같은 남자, 같은 대학교 캠퍼스의 차오라는 남자였습니다. 시아는 왜 계속 차오를 거슬려 했을까? 왜냐? 차오도 잘생겼거든요. 차오와 시아, 이 두 남자가 학교에 거의 외모로 투탑이었어요. 차오와 시아. 내가 이 학교를 외모로 나 혼자 다 씹어 먹어야 되는데 차오 이 새끼가 자꾸 걸리적거려. 시아는요, 일부 여성들의 입에서 차오 잘생겼다 막 이런 언급이 되는 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라이벌 의식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 차오 그 새끼가 뭐가 그렇게 좋은데? 나보다 잘생기지도 않았더만. 내가 확실히 걔보다 낫지. 얼굴이나 돈이나 다. 내가 걔보다 돈도 많아. 그런데 이런 질투심이 폭발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사건의 그날 이 시아 또 세키 에틴한테 딱 용돈 받은 걸로 고급 미용실을 가요. 오늘 미용실에 사람이 좀 많네요. 나 오늘 좀 바쁜데 머리 늦지 않게 시간 맞춰 해주세요. 딱 이렇게 얘기하고 머리 끝내고 택시를 타고 세키 에틴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바로 가는데 그런데 30분 늦었네. 그렇게 허겁지겁 놀래서 바로 딱 약속 장소로 들어갔는데
내 돈줄 세키에틴 옆에 어떤 놈이 앉아있네? 둘이 하하호호 거리고 있네? 그 새끼가 잘 보니까 차오네. 평소에 내가 외모 라이벌로 의식하고 있었던 차오가 내 돈줄 옆에 딱 거기에서 완전히 굳어버린 겁니다. 차오 이 새끼가 내 인기도 뺏어가더니 내 여자까지 뺏어가려고 그래? 흥분한 시아는요 바로 달려가서 차오 멱살을 잡았습니다. 약간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 같죠. 그런데 이게 주작이 아닌 실제 바 안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아무래도 일부 사람들은 뭐 이 남자가 뭐 내 여자를 뺏어갔다, 뭐 아니면은 이 남자가 내 여자를 넘봤다, 이것보다 안 그래도 라이벌 의식이 있는 놈이 차오가 딱 나타나서 더 감정이 격해진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라이벌 의식. 시아가 갑자기 와가지고 막 싸움을 붙이니까 여기서 세키에틴도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시아 너 그냥 가. 너랑 나는 오늘로 끝이야. 이렇게까지 되니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당신 지금 차오 이 새끼랑 이제 붙어 먹겠다 이거야? 실제로 바에서 쫓겨난 차오와 시아 그리고 세키에틴. 차오와 시아는 바 앞에서도 계속 주먹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설득 끝에 각자 집으로 보내졌는데 이때 이제 차오가 먼저 떠나고 시아가 남았는데 시아가 계속 세키에틴이 간 곳을 그 방향을 계속 응시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세키에틴이 간 방향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2015년 5월 16일 늦은 저녁 기숙사 자기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던 차오는 갑자기 화들짝 놀랍니다. 기숙사 건물 밖에서 어떤 놈이 야! 차오! 나와 이 새끼! 야! 너 나오라고! 소리를 이 시아가 막 기숙사 계단, 뭐 현관, 뭐 기숙사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엄청 크게 소리 지르면서 차오 나오라고. 그러니까 차오가 아닌 그냥 그 기숙사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 나온 거예요. 차오는요 놀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밀치면서 시아 앞으로 갔습니다. 야, 너 뭐야? 뭐 하는 거야? 너 미친 새끼 아니냐?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차오는 복부에 뜨거운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시아가 칼로 차오를 찌른 겁니다. 차오는 놀래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아가 칼로 너무 깊게 찔러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도와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 뿐이었어요. 그만해. 제발 도와주세요. 쓰러져가는 차오를 보면서 시아는 네가 내 여자 세키에틴을 뺏어갔잖아. 그 벌이야. 이게 차오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앞서 그랬잖아요. 이제 서로 헤어지면서 시아가 세키에틴 간 방향을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세키에틴한테 막 열받아서 복수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복수 대상이 세키에틴이 아닌 차오였던 거예요. 시아는요, 내가 이때까지 세키에틴한테 용돈 받으면서 편하게 호화스럽게 살았는데 내 이런 삶을 차오가 뺏어갔다고. 그러면서 질투가 증오로 바뀐 거예요. 시아는요, 차오의 학교 기숙사에 난입해서 20번 이상 20번 이상 그를 찔렀습니다. 차오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숙사 학생들이 나와서 함께 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목격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바로 시아는 체포가 됐습니다.
시아는 자기가 세키에틴을 이용했다고 돈줄로 좀 갉아 먹다 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사실 그 반대였습니다. 세키에틴한테 시아는 그냥 수많은 남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본인이 세키에틴을 가지고 논 게 아닌 세키에틴이 그를 가지고 논 거였어요. 그러다가 재미없으니까 버린 거고요. 놀아준 거죠. 질투심에 눈이 멀어 무고한 학생을 죽였습니다. 중국은 시아를 없죠. 이 시아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 사형 확정됐습니다. 참 잔혹한 드라마 같은 사건이에요. 이 시아는요, 체포되는 그 순간에도 자기 외모를 엄청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경찰이 체포하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하면서 거울 보면서 외모 체크하고 밖에 여자들 많다면서 자기 지금 얼굴 못생긴 것 같다고 지금 자기 사진 찍지 말라고 자기 보지 말라면서 막 소리 지르고 진짜 이상합니다. 여튼 우리나라에서나 다른 나라에서도 절대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한 삶으로 남의 등 처먹으려다가 타인의 삶에 본인의 삶까지 다 처먹은 다신 일어나선 안 될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